좋은 아침입니다. 6월 21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자, 보험 사기와의 전쟁 정부가 시작합니다. 특히 실손을 언급하면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국내 경제 이슈는 역시나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한은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슈로 올랐고요. 그리고 국제 경제 이슈는 역시나 어제 페드의 이제 파월이 이제 인내심을 접었다라는 얘기, 결국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사와 결국은 이로 인해서 미 국채값이 폭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플도 중국을 떠날 것이다. 단지 이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만은 아니고 이제 뭐 애플이 이제 중국에 좀 치우쳤던 부분들 우리나라가 경험했었죠. 뭐 사드 문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이제 달러당 원화값이 급등했다라는 거, 결국은 달러당 원화값이 14원 급등해서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계속될 것인가라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 이제 향후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향후 이제 그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험 관련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달부터 실손 등 특별 단속을 한답니다. 사실 보험 사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자동차 사고인데 이 보험 사기가 어느 정도로 이제 커졌냐면 이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사실 1997년 253억에서 2017년엔 7,302억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추정액은요, 사실 밝히지 못한 것들을 다 밝혀보면 6조 2천억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피해액이 7,302억인데 추정액은 6조가 넘는 걸 보면은 결국은 굉장히 잡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건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러한 보험 사기가 과거에는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됐는데 작년에 실손된 장기 보험이 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자동차 쪽의 사기 금액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손 등을 특별 단속한다라는 이제 그 실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뭐 보통 그 단속 기간 연말에 하는데 좀 더 빨리 시작하고 3, 4개월 정도 하는데 6개월로 늘리면서 보험 사기 적발에 힘을 쏟겠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적발이 돼서 사실 이제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는 보험료 인하로 갈 거고요. 특히 뭐 우리 실손보험 오를 때마다 하는 얘기 뭡니까 사실 뭐 나는 청구 한 건도 안 하는데 왜 내 실손보험료가 올라? 어쩔 수 없죠.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할인 제도들도 있고 사실 그런데 핵심은 이러한 사기들을 잡아냄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좀 막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제 연준이 발표한 그 이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가 좀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인하 의견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인하할 것이다. 좀 더 일찍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완화적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결국 이러한 이제 입장은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7월, 8월에 시장은 8월이 유력하다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를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뭐 채권 가격이 기준금리 인하로 이미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채권에 대한 어떤 매수가 커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기사죠. 결국은
파월 의장이 페이셔트라는 단어를 이제 버렸죠.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힘을 쏟겠다. 뭐 어제 잠깐 언급했듯이 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파월 의장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무튼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좀 밝힌 것은 역시나 이제 생각보다 경제가 좋지 않고,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그리고 금리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한 것보다 올라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지속적 예상보다 길어졌고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우려로 결국 금리 인하 시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도 보면은 생각보다 크게 이렇게 이제 완화적인 측면으로 보면서 동결에서 인하로 무게중심을 확실히 이동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10년물 금리가 붕괴됐고요. 그리고 금값도 올랐고, 여하튼 이 금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인데, 금리가 높으면 사실 투자 시장으로는 자금이 흘러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금리가 반대로 낮아지게 되면 좀 더 좋은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 뭐 이제 경제 운전사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침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러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내 2회까지 내릴 수 있다. 17명의 이제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하 쪽에 이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이제 그 가치도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달러가 좀 더 이제 그 힘을 잃게 되죠. 결국은 힘을 잃게 되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가격이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원화 가격, 이제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잠깐 다시 보고요. 그리고 애플이 탈중국을 선언을 했다라고 봐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협력사들한테 요청을 해서 중국 생산량의 최대 30%까지 동남아 쪽으로 이전시킬 것이다.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관세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에서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담도 느끼면서 애플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의 중국에서 생산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여기 지금 기사가 잘 안 나와서요. 여기 조금 그 SSD 저장 장치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중국 내 직접 고용자만 1만 명이고요. 그리고 공급업체 수는 애플은 약 800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누적 생산 대수가 10억 대라고 합니다. 이런 공장이 이전된다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리 총리가 굉장히 이제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떠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 거고, 이러한 공장이 어디로 움직일 거라고 보냐, 그러니까 아이폰 생산 라인의 후보지로는 베트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베트남이 넥스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값싼 인건비, 중국이 한 44% 정도 하는 인건비와 현재 젊은 인구들을 찾아서 이제 떠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떠난 것처럼요. 근데 여기에 또 더불어서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아이폰 XS가 999달러인데 관세 인상 품목에 포함되면 1159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소비자한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너무 기대었던 부분들 때문에 공장을 이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애플이 이런 결정을 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하자마자 금융시장에서 원화, 국채, 주식 다 강세가 뛰었다라는 얘기죠. 일단 뭐 그 불확실성, 돈은 이제 불확실한 거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에 대한 시장도 좋고요. 당연히 이 순간에는 채권도 이제 강세를 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3%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2%짜리 채권이 나오면 3%짜리 채권에 대한 이제 당연히 값어치는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금리 인하로 가다 보니까 현재 이율이 높은 채권들을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환율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달러당 원화값이 14원 급등을 한 겁니다. 이제 급등했다라는 거, 원화값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환율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1176원에서 1162원으로 떨어졌고요. 높았을 때 보면 연저점으로 보면 33.6원이나 올랐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폈다라는 얘기죠. 무튼 원화가 강세를 피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오는 강세 영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달러의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도 글로벌 중앙은행도 다 이제 인하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 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튼 이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트리플 강세를 펼쳤다라는 얘기고요. 전망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금리나 가시화됐지만 이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미 선반영돼서 그다지 채권 가격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당분간 코스피는 그래서 박스권에 머물 것이고, 그 이제 연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뭐 크스탈로니아의 달걀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이제 사놓고 팔게 되면 벌써 여기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튼 그래도 코스피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객님 또 변액보험 상담을 해드렸는데 펀드 요번에 좀 이동을 할 것인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사실 국내 주식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를 많이 담지는 않고 있지만 요번엔 조금은 비중을 좀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 조회 이체 다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픈 뱅킹이라는 거 12월에 전면 도입되는데, 도입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고요. 정말 시장은 점점 이 모바일이라는 손안으로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없앤 거예요. 전단지를 굉장히 줄인 게 바로 이제 그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교 같은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거의 기술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이걸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해외 송금을 보낼 때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수 있죠. 과거에는 뭐 해외 송금 보내려면 엄청난 비용을 냈는데, 무튼 이러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결국은 규제거든요. 대한민국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빨리 풀어서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만들고 이 뒤처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은 늘 제가 그 7시 반에 이제 그 서울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는데,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